네, 백 교수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바로 인수위 없이 네. 출범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마 그동안에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별도 팀이 있어갖고 섀도우 내각이랄까, 네, 섀도우 캐비닛. 캐비넷을 꾸리고는 있었고 충분한 인적 그런 파일들은 축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지금 4일 오후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당장 급하고 네. 국무총리란 말이에요. 국무총리 후보자. 비서실장 바로 임명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죠. 국무총리 청문회를 후보자. 거쳐야 되니까. 국무총리 후보자.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똑같이 첫날 나온 게 그 두 사람하고. 그렇습니다. 경호실장은 또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경호처장. 바로 경호가 바로 시작이 되니까. 또 하나는 국정원장도 그때 네. 같이 나왔습니다. 그거 비워둘 수가 첫날에 없죠. 비워둘 네. 수가 없어가지고 다 안보에 아주 핵심적인 자리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 내정자는 김민석 의원.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이고 비서실장은 강훈식 네. 의원 삼선 의원이죠. 그렇죠. 충남 마산 을이죠. 어떻습니까? 두 분 다 한 분은 386 운동권 출신이고 강훈식 90년대. 의원도 90년대 운동권들이에요. 사실은 386 청사를 하자는 게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뭐 민주당에서 계속 나왔던 것들 그렇죠. 아닙니까? 386이 언제 386이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다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느냐. 그런데 그 386의 대표적인 주자가 김민석이 아닙니까? 사실 이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당대표 시절부터 합의 굉장히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측근, 소위 말하면 국정을 원활하게 동반자적 입장에서 수행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민생 경제를 이제 가장 먼저 주창하고 부르짖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이 국무총리 내정자를 김민석 의원으로 했다고 하는 부분은 다소 주창하는 부분하고 좀 상이하다는 그 인식이 꽤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생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 김민석 의원이 물론 경제 쪽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대 종합생장 출신이고 사실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제2인자, 이 소위 말하면 내각의 수반이 될 수 있는 국무총리가 민생 경제에 초점이 맞추는 인물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그러나 이제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대통령과 그다음에 총리가 서로 합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부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거 내란에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계엄 얘기도 먼저 했었고 제일 먼저 네. 계엄 얘기를 꺼낸 사람이 네. 김민석 이런 의원이죠. 부분들 때문에 언뜻 일부 국민들에서는 진영을 떠나서 내란 종식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인선이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왜 김민석 의원을 총리로 지명을 해야 되는 이런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다 하고 하는 시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강훈식 의원은 사실 건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90년대 운동권입니다. 충남 아산을에서 3선을 내리했죠. 뭐 사실 보면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긴 합니다만은 뭐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 온화하고 이제 합리적인 그런 성품은 있습니다. 또 정말로 비서실장 자리는 네. 또 정무 감각이 그렇죠. 있어야 정무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3선으로서 좀 합리적인 이런 부분이고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크게 안티나 적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아마 비서실장으로 낙점이 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에는 이한주 네. 민주연구원장 아닙니까? 원장이죠. 전에는 이 경기연구원장을 했죠. 네네. 이재명 네. 도지사 시절에는. 네. 아주 측근적인 측근이죠. 예, 원래 교수 출신 네네. 아닙니까? 교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그 기본소득을 설계한 사람이 네. 바로 이 이한주 네. 민주연구원장인데 정책실장으로 내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자리로 국정원장에는 이종석 전 네. 통일부 통일부 장관 네. 이분도 사실은 좀 지나치게 좌편향적인 분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만은요. 그리고 안보실장에는 유성락 네, 의원, 이성락 의원. 의원이죠. 네.
이분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또 정무수석에는 네. 또 7인의 멤버인 김병욱 전 의원, 그리고 중요한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인데 이분은 아마 대구 지검장인가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시 동기인 것 같아요. 특히 그 문고리 권력으로 중요한 자리가 총무비서관. 그렇습니다. 이건 김현지 또 보좌관, 국회의원. 경기도 성남 이른바 경기 라인이죠. 성남 라인. 의전비서관에는 또 권택기. 메시지 비서관으로 그것도 다 경기 성남. 뭐 오랫동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분류된 사람들이고. 특히 부속실장에는 김남준 공보 이 김남준 이 보좌관도 아주 성남 라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문고리 권력도 전부 경기 성남 라인이 차지를 했고 특히 총무비서관으로 지금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현지 보좌관은 5급 이하 대통령실 그 맨파워를 다 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역할을 정진상이가 해야 하는데 어쨌든 정진상이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우니까 막후에서 이렇게 영향력만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전면에는 나서지 않고요. 지금 재밌는 얘기가 이제 정치권에서 해자되는 부분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실세 친명 의원들도 방금 말씀하신 김현지 등 이런 성남 경기 라인 앞에서는 감히 말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대통령실에 이제 청와대로 나중에 옮기겠지만 대통령실에 합류를 해서 이런 직책을 맡게 됐을 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문고리 또 뭐 문고리 3인방 아주 문고리 3인방이나 또 십상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특별감찰관이라든가 이런 임명도 서두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민통합을 가장 앞세워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번에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그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전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야. 그렇죠.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죠. 뭐 7인의 멤버라든가 뭐 정성호 의원을 아니면 비롯한 경기 성남 라인이라든가 원조 친명이라든가 뭐 또 신친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난번 윤 전 대통령은 너무 검찰 쪽 사람들만 요직에 앉히더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또 너무 자기 측근들만 정치를 그런 게 성남시장, 경기지사 또 당대표 하던 시절에 만났던 그런 친명 인사들, 측근 인사들만 기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죠.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히 과거에도 정말 국민 통합을 맨 먼저 주창하신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 DJ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때는 DJP 연합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을 민정당 정무수석으로 하고 민정당 의원으로 했던 김종건 씨를 바로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죠. 그래서 경북 특히 영남과 호남에 화합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독점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김종관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고 물론 총리도 JP가 했죠. 그때 이제 DJP 연합이라 그 JP 김종필 총리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념적인 성향과는 정반대 쪽에 있는 우두머리를 포용을 한 겁니다. 불러다가 포용을 해서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전부 이한동이야말로 이한동 씨도 총리를 전부 했죠. 민정당 사람들 아닙니까? 다 민정당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총리를 해서 진짜 통합정부를 만들었고 그 당시 초대 이종찬 국정원장 지금 광복회장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민정당 원내총무 지금은 원내대표입니다만 그 출신이고 군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가장 지금은 좀 힘이 약해졌습니다만 센 사람이 검찰총장 아닙니까? 이명재 아주 TK의 핵심. TK 핵심이고 그 당시에 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찰 내 이상이 있었던 그런 분위기죠. 물론 뭐 능력이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통합적인 인사, 탕평 인사를 했다. 탕평책. 그래서 이 DJ의
통합과 이재명의 국민 통합은 많이 다르다. 인사를 보면 아는 거거든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통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체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 실체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정치권에서 보통 우리가 조난 카드라고 합니다. 예. 뭐 임명을 이제 하기 전에 잘 아시잖아요. 예, 뭐 그 정보나 또 국정원 정보, 그다음에 경찰 정보 라인을 통한 그런 어떤 세평이라든가 그다음에 흠결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비치하는 조난 카드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 내각에 입각을 시키고 어떤 주요한 직책에 이제 앉히는 이런 형태로 활용을 했었는데 네. 지금 DJP 말씀하셨지만 사실 DJP는 일본 현해탄에서 납치돼 가지고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때 현해탄에서 참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는데 이 미국 헬기가 또 이게 추적을 하면서 결국 한국으로 미국 돌아서 CIA가 살려준 거죠. 대통령까지 이제 했던 부분인데 그런 어떤 압박이나 핍박 정치적인 그런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그 적들 소위 말하면 적이라는 개념의 이 상대 진영을 모두 포용을 해서 기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DJ가 정말 그 정치적인 탕평책 인사는 만사로서의 그 귀결 어떤 그런 부분에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경기 성남 라인 또 뭐 여러 가지 내 그 측근들을 기용을 해서 국정 철학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진영의 인사들까지 기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인사 탕평책을 쓴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어떤 정책 철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근간이나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사람이었죠. 정부 때 총리를 한 네. 사람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한 사람, 그런 사람을 과감하게 썼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말이 많았죠. 아니, 국무총리를 왜 노무현 좌파 쪽 사람을 데려다 쓴? 그런데도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마무리가 제대로 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곤욕을 치렀습니다만은 그런 탕평 노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게 진정한 통합이라는 갈등이 치유되는 예. 이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나 이런 개념이 아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5년간 향후 이 국가 수반으로서의 역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하셔야 되지 나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당원 내지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출발하는 선에서부터 이 스타트가 잘못 비춰질 수이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한 개념을 좀 그런 원리를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게 인사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사. 네. 인사에서 검찰 중심에 뭐 특히 대통령실이나 고시 중심에 그런 인사를 하면서 그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고 또 정부 내 불협화음을 초래했던 것 아닙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마 참모진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측근들을 쓴다고 하지만 이제 내각에 있어서는 내각에 정말 탕평 인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부 보도를 보면 그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실력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분들을 초치를 해서 이 내각에 그 기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가장 측근 중에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의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내각에 관련된 장관 국무위원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꼭 지역 안배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에 어느 정도 또 지역 안배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균형이라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서 참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에서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세가 지금 높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충청권의 인물을 찾아서 그래서 기용을 해주는 게 또 일종의 정치적인 보답이나 정무적 감각으로 돋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비록 이 대구 경북이나 PK 쪽에서 지지가 좀 적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그쪽 지역 출신들을 실력으로 인정을 하는 분들을
정말 차출을 해서 내각에 입각을 시킨다고 하면 역시나 그것도 그쪽 지역들의 그 심리적인 위로를 좀 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내각 구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국민들의 또 관심사항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번의 경우는 워낙 민주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정권에서만 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돼가지고 그렇죠.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장관 임명한 사람이 한 25명 될 겁니다. 계속 그냥 바로 임명을 전부 했죠. 다 예, 그냥 국회에서 동의 없이.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없죠. 국회에서 바로 그냥 바로바로 동의가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검증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그렇습니다. 또 균형 인사라든가 네. 탕평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서는 반영이 돼갖고 모든 국민들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인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돌아서 겁니다. 가지고 뒷담화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의 그 균형 있는 인사, 그다음에 실력 있는 인사가 있다라고 하면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는 정치 이념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분들을 발탁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 선장으로서의 정말 충분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도록 하는 탕평책이라든가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 부분에 적합한 그런 부분들의 균형 있는 인사를 함으로 해서 국민들 또 반대 진영에 있는 국민들도 위로를 하고 또 지지를 했던 국민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새 출발에 있어서 필요한 인사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건 씨 같은 분 네. 민정당 출신 아닙니까 원래. 그리고 전북 사람 아닙니까? 네. 과감하게 총리 기용을 했죠. 임명, 네. 기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얼마나 열심히 또 네.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 때부터는 완전히 그냥 영남 일색의 그런 인사가 돼버렸잖아요. 특히 PK 중심의 인사가 되면서부터 인사가 정말 망사가 됐다. 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인사가 나왔는데 만사인데 망사가 됐다. 그런 비판이 많이 정말 있었죠. 이재명 인사는 인사가 정말 만사로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네. 좀 잘 해주시기를 그렇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